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충청권과 경상권에 어제 물폭탄이 강타하면서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 여기에 홍수특보가 내려지면서 한 마을에서는 둑이 무너져 불어난 빗물이 마을을 덮쳤다는데요. 마을이 물에 잠겨서 처마 끝에 머리만 내놓고 살려달라 외치던 어머니를 구한 아들의 이야기가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마을 이장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수색해서 나이 드신 분을 업어서 구조하자마자 마을 뒷산이 무너지면서 집을 덮쳤다는 폭우 속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종 소식, 사망 소식도 들려오면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경남 거창군에 있는 거창교가 무너지고 강이 범람해 도로가 침수된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 전화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 가짜 사진 AI로 합성한 가짜로 알려졌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피해 규모가 심각한 가운데 이런 장난을 친 사람은 또 누굴까요? 참사나 사고 피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조롱하고 장난 삼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최근에 서울시청 앞 인도 돌진 차량 사고로 숨진 피해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표현으로 추모 현장을 공분의 현장으로 만들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슬픔은 나눌 때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눌 때 배가 된다는데 아픔에 동참하지 못할 망정 이런 행동 정말 안 해야 되겠습니다. 인과응보라는 진리가 매섭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고요.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순천 특성화고 출신 청년 노동자가 사망 22일 만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망 사건이 일어난 현장 재조사했는데 그 내용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이어집니다. 네, 7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자, 광양 지역의 유의한 단성중학교인 광양여자중학교 내년 남녀공학 전환을 앞두고 변경을 추진하는 학교의 이름을 놓고 지역사회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징성도 떨어질 뿐더러 다른 지역에서 쓰고 있는 교명으로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 남녀공학 전환 예정인 광양여중은 최근 광양교육지원청에 교명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변경하려는 교명은 서천중학교입니다. 인근 지역민의 그 휴식 공간이자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서천을 빌린 거죠. 앞서 광양여중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명 후보에 올랐던 5개의 명칭 가운데 그 서천중학교 그리고 빗솔중학교 2개로 압축을 했거든요. 그리고 2차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2차 투표를 통해 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서천중학교가 51%로 선정이 됐습니다. 광양여중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어 교명 변경을 최종 의결하고 최근 광양교육지원청에 교명 변경을 신청한 겁니다. 이번 교명 변경안은 오는 25일 광양교육지원청 자문위원회인 민관산학협력위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요. 이후 행정예고 등의 그 절차를 거쳐 도교육청에 제출하면 최종 확정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서천중학교로 교명 변경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사회는 즉각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예, 반대하는 쪽의 이유는 어떻습니까? 네, 광양의 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는 교명을 바꾼다는 것은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지역 상징성이나 역사성 등 광양을 대표할 만한 이름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천중학교의 경우에 충남 서천과 경기도 용인에도 같은 이름의 학교가 있는데 굳이 이 이름을 쓸 필요가 있냐 그런 이유를 내세우고 있고요. 특히 또 광양의 옛날 이름인 희양이나 또 매천 황현 선생 이름을 빌린 매천, 또 신제 최산두를 이야기한 신제나 또 그쪽 중학교 광양여중이 칠성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칠성이랄지 이런 지역을 대표하는 매화 등 그런 전통을 지키고 먼 앞날까지 내다봐야 된다. 그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서천중학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정회기 광양시의원은 서천중학교라는 교명은 가벼워 보인다는 지역사회 의견이 많이 있는데
역사적, 정서적으로 광양의 옛 지명과 인물과 관련한 희양이나 마로, 매천, 칠성, 신제랄지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렇게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또 서천중학교는 서천과 내천의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동서남북의 방향에 대한 명칭은 일제 잔재라 자제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민의 관심으로 광양 여중 명칭이 지역과 정서적으로 합치돼서 정해지도록 노력을 하고 관심을 쏟아달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또 임형석 전남도의원과 광양시의회 의장도 서천중 변경과 관련해 교육청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앞서 그 유이안 단성중학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광양중학교도 내년에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돼요. 네, 맞습니다. 광양시 교육청은 단성학교인 광양중학교와 광양여중을 내년 신입생부터 남녀공학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이는 그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학교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의 그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남녀공학으로 바꾸는 것은 그 시대적 흐름으로 현재 전남 지역 학교 80% 이상이 남녀공학 학교라고 합니다. 참고로 광양중학교와 광양여중은 각각 1946년, 1970년 개교를 했거든요. 광양중의 교명은 그대로 쓰는데 현재 19학급 440명이고 광양여중은 15학급 367명이 재학 중입니다.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되면 내년도 예상 학생 수는 광양중이 20학급 488명 그리고 광양여중이 20학급 46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교육당국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화학물질 수산화 리튬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해당 사업장의 전 대표이사를 검찰로 넘겼다는 소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 필바라 리튬솔루션 전 대표이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6일과 9일 율촌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인 수산화 리튬이 유출되는 사고에 대해 현장 안전 그런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이번에 기소가 됐고요. 유출 사고는 설비 효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다 배관이 찢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당시 이 사고로 현장에 그 사업장에 있던 300여 명의 노동자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고요. 노동부는 당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경고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통보했지만 사흘 만에 또다시 잔여물이 유출이 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 기획감독을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 6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노동부는 사업장 측으로 받은 개선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A씨에 대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벌여서 수사 4개월 만에 검찰로 사건을 송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순천 와운과 화포 해변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어요. 네, 순천시는 와온 해변과 별량면 하포 해변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바다 및 갯벌에서 월동을 하다가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표층수에서 검출이 되는데요. 급성 발열과 오한, 혈압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24시간 내에 피부 병변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을 하거나 상처가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비브리오 폐혈증균에 감염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말아야 하고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순천시는 어패류 보관 시 5도 이하로 유지하고 또 요리할 때 사용한 도마와 칼 등은 반드시 소독하는 등의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개장 100일 만에 누적 관람객 17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 4월 1일 문을 열었는데요. 국가정원이 개장 첫 주 만에 관람객 21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서 어제 기준 176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정원 박람회 성공과 올해 정원의 문화 콘텐츠를 접목해 새롭게 리뉴얼한 K 디즈니 효과로 관람객들의 그런 발길이 이렇게 이어졌다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올해는 개장 초기부터 주한미군 600명을 비롯해 외국인 관람객 14,000여 명이 수천만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등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정원을 찾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올해 전면 직영체제로 개편하면서 입장료 현실화, 또 각종 체험시설 이용료, 수익시설 임대료 등 현재까지 100억 원의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순천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종합제지업체인 전주페이퍼에 입사한 청년 노동자의 사망 사건 최근 전해드렸죠. 이 노동자가 사망한 지 22일 만에 유족이 단식 투쟁을 한 지 4일 만에 순천에서 장례 절차가 진행됐다는 소식입니다. 회사 측에서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원인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유족 측과 회사 측이 합의해서 재조사까지 진행했는데 이 재조사 결과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김현주 전 대표 다시 연결해보죠.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장례를 일단 치르게 됐는데 유족의 상태나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22일 만에 전주페이퍼 대표이사의 공식적인 사죄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예. 지난 월요일 순천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을 치렀고요.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 추모의 밤을 열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시간, 그리고 청년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었어요. 우리 유족들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제정당,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연대로 고인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고 감사해하고 있고요. 좀 더 힘을 내서 우리 고인이 살고 싶었던 세상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재조사를 하기까지 회사 측과 합상에 난항이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재조사 실시까지 과정 어땠습니까? 네, 지난 6월 16일 사망 이후에 6월 20일, 23일 이제 회사가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과 함께 작업환경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네.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동부 점검 하루 전에 사고 현장 탱크와 배관을 깨끗이 청소를 했고 그랬죠. 그래서 측정한 게 항화수소 수치가 0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유족들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노동부는 고인이 사망한 당시 상황과 유사한 조건에서 그런 다시 재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조사위원을 누구로 할지, 조사 방식을 어떻게 할지 유족 측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인 일정으로 절차로 추진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7월 7일 재조사 이전에라도 유족한테 공식 사과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런 요구는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족들은 22일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7월 7일 재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그때 예. 재조사에는 노동부와 유족 측은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그 회사 측이 예. 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를 불러서 그 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에서 측정기를 가지고 와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1차 조사 때 황화수소 수치가 많이 나왔다면서요? 그 회사가 공개적으로 그동안 회사가 너무 억울하다면서 의혹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재조사 현장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고 8시 반부터 이제 재조사가 시작됐는데 네. 언론사들이 취재를 많이 했고요. 재조사 이후에 그 언론사들이 직접 취재한 자료나 영상을 보면 1차와 2차 두 차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네. 1차 조사에 들어가자마자 측정기가 계속 경보음이 울렸어요. 울렸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전주 MBC를 포함해서 찍어진 영상에 수치가 맥스로 측정이 됐어요. 1차에. 그렇게 되니까 회사 측이 굉장히 당황해서 엄청 기계가 당황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멘붕이 왔다라고 스스로 표현도 하면서 그래서 30분 정도 조사를 중단하고 측정기가 고장난 것 같다라고 측정기 고장 여부를 확인했고 그리고 나서 2차 조사에서 4에서 5ppm 황화수소가 측정이 됐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예. 그 4에서 5 ppm 그 2차 조사에서도 이것도 적게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사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 2021년에 울산에 있는 제주 공장에서도 황화수소가 1에서 2ppm 정도 나와서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구토 증상이 나고 그래서 경상으로 병원에 실려왔다는 그런 기사를 접했어요. 1에서 2ppm 정도도.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일 조사를 했던 취재하신 기자분들 중에 한 분은 병원에서 잠시 병원으로 갔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구토 증세나 이런 증상 때문에 병원에 들렸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재조사 이후에 뭔가 좀 막 일이 좀 전격적으로 바뀌고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회사 네네. 측에서는 유족분들한테 곧바로 입장을 바꿔서 사과 입장을 표명한 거예요, 그러면? 황화수소 자체가 측정이 되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이제 붕괴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측은 안전사고가 아니다. 그래서 사과하지 않는다고 계속 이야기를 그랬어요.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재조사 당시에 사망할 당시 똑같은 조건으로 진행한다는 사측의 말을 저희는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기온을 비롯해서 작업장 내부 환경이 똑같다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화수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제가 16일 고인의 사망 소식을 듣고 회사에 들어가서 실제 그 장소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장소는 그 환경은 굉장히 덥고 습하고 어두컴컴하고 이런 장소였는데 그 다음날 갔을 땐 정말 환기가 잘 돼 있고 그 전보다 냄새도 덜 나고 이런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재조사를 한다고 의혹을 밝히겠다고 확신했던 사측이 황화수소가 이제 검출이 된 그날 실은 이제 많은 한노위 위원들이나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도 압박을 계속하는 가운데 네. 황화수소 검출 결과가 나오자 사과를 하고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합의는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긴 한 거예요, 그러면? 회사 대표이사가 나와서 이제까지 한 번도 22일 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회사를 믿고 아들을 보냈는데 네.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유가족한테 사죄드린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재발 방지 대책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실제 황화수소가 검출된 만큼 고인은 비록 이 세상에 없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네. 제대로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진상조사 결과를 통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을 게 있으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인과 유족의 또 지인으로서 또 청소년을 위한 단체에도 계셨던 분으로서 과정 쭉 함께 하시고 물론 이제 끝난 건 아닙니다만 네. 어떤 말씀을 좀 주고 싶으십니까?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주 페이퍼 같은 소위 이야기하는 대기업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예. 고인과 같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미숙련 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노동자들이 안타까운 중대재해나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장이든 작은 사업장이든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많은 그런 법이에요. 예. 그래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으로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회가 정말 소박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연대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인터뷰 마쳐야 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김현주 전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네, 이번 주 주제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여수 MBC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먼저 광양 창의예술중학교 관련된 보도를 하셨는데 첫 학기가 끝났는데 말썽이 많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창의예술고등학교 얘기는 저희가 예전에 간간히 좀 뉴스로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예. 예술중학교 관련한 얘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이번에 한국창의예술중학교가 개교했거든요. 올해 3월 달에. 예. 그래서 전남에서 유일한 공립예술계열 특성화 중학교인데요. 이 지금 학교가 7월이니까 거의 한 학기 정도 지났죠. 개교한 지. 그러네요. 곧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의 개교 이후의 과정을 좀 살펴보니까 논란이 좀 있었더라고요. 예. 이 창의 예중 같은 경우는 미술, 음악 이렇게 두 개의 반으로 구성이 되는데 각각 20명씩 신입생을 받았고 이번에 좀 논란이 불거진 음악과 같은 경우는 지금 18명의 신입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어요. 예. 근데 음악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론 수업도 있지만 실기 수업도 있잖아요. 악기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 실기를 위해서는 교구, 음악 교구. 교구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악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뭐 피아노도 있을 것이고 드럼도 있을 것이고 기타도 있을 것이고 여러 악기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악기들을 비롯한 교구 납품이 지연되면서 학생들이 거의 한 학기 동안 제대로 된 실기 수업을 못 들었던 거죠. 아니 왜 학교 그 개교 일정에 맞춰서 다 준비가 돼야 되는 게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 원래 예정대로라면 2월 달에 이런 교구들이 다 들어왔었어야 했어요. 예. 근데 7월 초에 악기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3, 4, 5, 6 학생들이 4개월 동안 음악 교구가 없이 수업을 들었고 그나마 피아노 같은 경우는 옆 인근 바로 그 같은 건물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예고에서 피아노 2대를 빌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실기 수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왜 교구 납품이 지연된 것이냐? 그러게요. 한번 따져보니까 일단 지원청에서 광양교육지원청에서 그 입찰을 띄웠어요. 올해 초에. 그래서 교구 납품 관련해서 입찰을 띄웠는데 그때 71곳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어요. 교구를 진짜 많네. 납품하겠다고. 예. 근데 이제 입찰을 띄울 때 기초 금액을 정하잖아요. 교육청에서는 3억 7천 한 300만 원 정도 면은 이제 교구를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산정을 해가지고 네.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렇게 가격을 결정을 했고 71곳이 입찰에 참여했는데 일정 점수가 이상이 되면 최저가 낙찰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가 순으로 낙찰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낙찰을 받은 업체 같은 경우는 3억 100만 원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3억 7천이 기준 금액이었는데 3억 100만 원이 낙찰이 되다 보니 7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7천만 원 이제 적게 적은 업체가 결국에는 낙찰이 돼서 이 업체랑 계약을 맺어요. 근데 계약을 맺고 나서 보니 문제가 뭐냐? 그 입찰을 띄울 때 물품 계약서 규격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규격입니다. 이 규격에 맞춘 악기를 납품해 주세요라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업체가 이제 규격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안 돈이 맞는 올라요? 거죠.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죠. 본인들도 어찌됐든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입찰은 또 따야 되니까 그걸 산정해가지고 최저가로 들어가서 낙찰을 받긴 했는데 또 이 규격서대로 다 지키자고 하니 남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럼 왜 그 가격으로 써서 냈던 거예요? 일단 그러면? 낙찰을 받아야 되니까요. 일단 따고 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최저가 낙찰로 인해서 생긴 문제인데요. 근데 이제 그 규격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기준을 그러니까 이 기준대로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기준과 동일하거나 동일 이상의 제품일 경우는 다른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네. 업체는 그걸 노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악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나지만 이 음악 같은 경우는 피아노가 제일 고가의 악기예요. 예. 뭐 몇 천만 원 하는 악기니까.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게 그 규격서에 나와 있는 악기가 아닌 다른 악기, 다른 피아노로 대체를 하겠다 업체 쪽에서 얘기를 했고, 그 중에 중요한 게 부품이 좀 달라진 거예요. 피아노가 안에 부품이 이제 나무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플라스틱으로 된 악기로, 피아노로 우리가 납품을 하겠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네. 피아노를 한번 사면 20-30년은 쓰는 악기고 음악과 학생들, 음악 전공하는 학생들인데 어떻게 플라스틱, 그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된 악기를 사용할 수 있겠냐. 우리는 규격서대로 해달라라고 학교 측은 항의를 했고 네. 교육지원청도 업체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업체에서는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된 악기도 피아노도 충분히 괜찮은 악기입니다를 계속 소명을 했대요. 업체 쪽에서는. 그러니까 학교 측, 업체 측 이런 의견이 서로 너무 다르고 중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긴 거고 예.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래서 법률 자문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계약을 해지해도 괜찮냐? 그러니까 업체 측이 이렇게 하는데 해지해도 괜찮냐 하니까 해지 대상은 또 안 된다고 안 보는 된다.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지원청에서는 둘 다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해지할 마땅한 근거나 이유가 없기 때문에 또 업체 쪽에서는 이 악기도 괜찮은 악기라는 걸 계속 증빙 자료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업체 쪽 입장을 들어줘서 7월 초에 그 악기가 납품된 거죠. 플라스틱 건반으로 된 피아노가 들어왔어요. 안에 건반은 나무예요. 근데 네. 안에 이제 그 연결된 부품들이 플라스틱으로 된 거죠. 그 음. 피아노 뚜껑을 열어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나무로 돼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대체된 악기가 들어오게 된 거죠. 아무튼 뭐 이제 학생들이 그 활용을 하면서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전남 드래곤즈가 지는 법을 잊었습니다. 지금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최근에 유소년 선수 육성 관련 취재를 또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K리그2에서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은 거의 전무한 일이라고 들었거든요. 전남이 되게 지금 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현재 FC 안양에 이어서 2위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잖아요. 네. 19경기에서 35점 승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 1위 안양과는 5점 차이거든요. 또 당장 내일 또 다른 경기를 또 앞두고 있기도 하고 아산과 경기가 예정이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광양 전용구장에서 치러지는 경기고요. 전남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네. 이 이유가 뭘까 좀 들여다보니까 그 프로 구단마다 유소년 클럽, 그러니까 유소년 축구팀이라는 거를 운영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전남도 운영을 하는데 1996년 광양 제철고 축구부가 창단된 이후에 2003년부터 정식 유소년 시스템을 도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광양 제철 남초, 그다음에 제철 중, 제철 고 이렇게 유소년 축구팀이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프로 구단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소년 축구팀들이 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능한 인재를 키워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지원도 해주고 결국엔 그 선수들이 성장해서 우리 구단에 입단을 해가지고 구단에서 또 활약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 무대에 진출하면 더 그렇죠. 한국 축구를 알리는 거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은 다 뭐 지동원 그다음에 윤석영 선수 같은 경우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입성했잖아요. 그랬어요. 이 둘 다 그 유소년 클럽 출신이거든요. 광양 뉴스 출신이죠. 예. 네, 그 선수들뿐만 아니라 지금 필드에서 그 드래곤즈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4명이 지금 유소년 클럽 출신이거든요. 조성빈, 박태영, 류원우, 최성진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있는데 뭐 37명 전체 선수에 비해서 4명이면 한 10% 정도니까 그렇게 많은 비율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어찌됐든 이 선수들이 이제 계속해서 광양 출신의 선수들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또 그만큼 활동을 하다 보면 팬층도 두터워지고 또 지역 인재를 육성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지금은 드래곤즈에 있지만 또 이제 그 선수들이 또 나가가지고 어디에 갈지도 얼마나 또 큰 잠재력을 가진 분들일지도 모르기도 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드래곤즈는 계속해서 유소년 클럽을 좀 더 많이 육성을 해서 지금은 뭐 10%밖에 비율이 안 되지만 점차 지역 인재 출신을 많이 영입하겠다. 이렇게 꾸려 나가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그 멘토링 제도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제철고 3학년인데 그 준프로 계약을 맺었어요. 드래곤즈랑. 그래서 고등학교 선수이지만 실제로 K리그에 데뷔한 선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점차 확대해 나가서 이제 유망주들을 좀 잘 키워내겠다, 발굴해내겠다 이런 관련된 내용으로 취재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여수 MBC 김배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인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제 뭐 인구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방 소멸 위기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남이 가장 심각한데 여수시 인구도 27만 명 붕괴 위기에 지금 놓여 있으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예요. 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8일 발표한 광역 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남의 소멸 위험 지수는 0.329로 이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남의 22개 시군 중 소멸 주의 단계인 순천시와 광양시를 뺀 여수시를 포함한 20개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이 소멸 위험 지수는요, 지역 인구를 기준으로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인데요. 이 소멸 위험 지수가 낮을수록 소멸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여수시는 현재 0.412 인구로 노인 인구가 가임기 여성 인구보다 2배 이상 많아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이런 인구 소멸이나 노인 인구 문제를 느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그러죠. 노인 더 많죠. 젊은 세대가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안 낳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고령 사회로 접어들어버렸고 더더욱더 여수는 공단이 있다고 해도 뭐 젊은 층들이 결혼을 빨리 안 하고 30대 이후라도 계속 결혼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빠져나가는 거는 아직까지는 못 느끼는데 이제 유입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인구수가 옛날에 비해서 더 줄어든다고 봐야죠. 애들이 또 이제 자라면 또 타주로 다 가버리니까 그래서 어르신들만 있지 젊은 사람이 없어요. 네, 저도 이렇게 이제 부인과 이런 질환으로 이제 그 산부인과 가보면 굉장히 좀 텅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질환으로 오지 임신해갖고 오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저희 딸 24명인가 그렇게 된다 그러던데 반도 많이 준 것 같고 옛날에 비해서 순천으로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수 고령화 비율 가파르게 상승하고 반대로 청년 인구 비율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인구수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네, 우리가 평소 거리만 다녀봐도요, 인구 비율을 봤을 때 청년 인구보다 중장년층의 인구가 더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현재 행정안전부 통계 자료를 보면요, 여수시 인구는 24년 6월을 기준으로 27만 47명이었습니다. 간신히 27만 명의 당떨어지 앞에 서 있는 건데요. 그러네요. 이 주민등록상 인구 통계로 봤을 때 한 달 사이 157명이 감소했고요. 상반기 기준으로 1,649명이 줄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요, 매달 평균적으로 200명이 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7월 안에 인구 27만 명 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미 무너졌을 수도 있고요. 네. 여수시에서는 지난해 2028년 인구 30만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이나 정주 환경 개선, 청년 인구 유입을 주도해보겠다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만 시민들은 이런 여수시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 것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 아니냐 이런 목소리십니다. 네, 여수시에서는요,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영향 평가를 통한 종합적인 인구 정책을 만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은요, 인구 감소에 대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생활 여건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중장년층의 경우요, 여수 산단으로 인해서 여수로 이주를 했다가 퇴직 이후에 인근 순천이나 광양이나 또 공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현재 산단 근로자들도요, 광양 순천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청년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지만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나 생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시민들과 청년들 얘기 들어보시죠. 젊은 사람들을 불러들일 만한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직장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일할 만한 그런 것들이 그닥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여수는 공단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려고 하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도 특별히 일자리가 있어야지 자기가 이제 모든 게 이제 생활이 되는 거니까 도시처럼 그렇게 특별히 많지는 않죠. 서비스부터 해가지고 뭐가 많은데 우리는 딱 한 장짜리는 이렇게 아쉽죠.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 여기 있지 않고 더 나은 직장에서 위로 많이 가는 편이지. 문화복지 카드 빼고는 없는 것 같은데 20만 원씩 주는 거 그거 쓰긴 쓰는데 책 사거나 헬스장 등록 그게 다예요. 공단에서 해주는 게 더 크죠. 시보다. 지금 정책들 보긴 해봤는데 별거 없던데요. 딱히 도움 안 되는 것 같긴 취업하고 딱히 없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말한 청년 취업, 주거 환경, 교육 환경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와 노래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조금 전에 전남 드래곤즈 소식 김단비 기자에게 잘 들어봤는데 네. 기분 좋은 스포츠 뉴스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야구입니다. 야구, 기아 소식인 것 같은데 네. 기아가 진짜 잘하고 있어요. 네. 새 감독 이범호가 이끄는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전반기를 1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후반기를 맞이했는데 지난 2017년 마지막 우승을 한 이후 7년 만에 전반기 1위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 열린 LG와의 경기에도 5대2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선두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투타의 고른 활약으로 지난해와 좀 달라진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는 기아입니다. 네, 요즘에 진짜 기아 경기 보면 재밌습니다. 잘하고 있는 건데 전반기 기아 새로운 기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기에 새로 쓰여진 기아의 기록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도영 선수인데요. 제2의 이종범이라 불리는 김도영 선수 이번 시즌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4월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한 달 안에 10개의 홈런과 10개 이상의 도루를 기록한 첫 선수가 됐고요. 예. 기세를 이어 지난달에는 전직 메이저리거 류현진을 상대로 홈런을 터뜨리면서 전반기에 홈런, 도루 모두 20개를 넘긴 20-20 클럽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이는 국내 선수로는 박재홍, 이병규에 이어서 세 번째 기록이고요. 예. 타율, 최다 안타, 득점 등 타격 등 여러 전 분야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김도영 선수. 여세를 몰아서 30홈런, 30도루 대기록과 또 시즌 MVP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베테랑 최고참 최영우 선수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팀 내 최고참이자 최영우 선수는 불혹이 넘는 나이에도 타점 기계라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네. KBO 통산 최다 타점과 최다 루타 신기록을 세웠고요. 올 시즌에도 타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마무리 정혜영 선수는 22살 나이에 KBO 리그 역대 최연소 100세이브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2000년에 임창용 선수가 23살에 기록을 세웠었는데 24년 만에 이걸 깼습니다. 네. 또 대투수 양현종은 2000 탈삼진을 선보이면서 송진우에 이어 두 번째 최연소 기록이고요. 네. 또한 이건 전반기 기록은 아니지만 어제까지 프로야구 최초로 400경기 선발 등판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잘하니까 기아 홈팬들의 열기도 아주 뜨겁고 예약하기가 참 요즘에는 힘들다 그래요. 그쵸. 예, 평균 관중수 기록도 갈아치웠어요. 그렇습니다. 선두 질주를 이어가면서 홈팬들의 열기도 정말 역대급인데요. 네. 매 경기 챔피언스 필드를 가득가득 채우고 있고요. 전반기에만 17차례 경기장 만석 사례를 기록했고 평균 관중수는 지난해보다 77%가 증가한 17,700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5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후반기 힘찬 시동을 건 기아 타이거즈 올해 우승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12번째 우승이 가능할지 후반기에도 호랑이 기운 담아서 응원해야겠습니다. 예, 어떤 노래 올라오셨습니까? 네, 제일 유명한 응원곡이죠. 기아 없이는 못 살아의 원곡 패티김의 그대 없이는 못 살아인데 네. 이문세 씨와 함께한 버전 준비했습니다.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는 한 당신을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한 당신을 좋아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당신을 사모해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당신을 사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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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티를 사모해 장미꽃이 피우기를 기다리듯이 당신을 사모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이 생명이 마음을 다 바치고 당신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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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사랑해 영원히 영원히 변함이 없이 당신을 사랑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네. 자, 다음 소식은 한 주간 MBC 로컬 여순광 뉴스레터 정보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네, 전남 동부권의 행사, 여행, 맛집, 부동산 등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만 골라 정리해주는 라이프스타일 뉴스 이메일로 배송받는 MBC 로컬 여순광 뉴스레터 시간입니다. 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얼른 하시고요. 오늘도 한 주간 소식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소식들 담겨 있었습니까? 네, 먼저 여수 거문간 신규 여객선 하메로가 취항해서 섬 주민들의 바닷길이 활짝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네. 여수에서 거문도까지 오가는 하메로가 지난 5일 취항식을 가지고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규모는 590톤 규모고요. 정원은 430명, 최대 속도는 40노트에 달하는 초쾌속 대형 여객선이고요. 여수 나로도, 손죽, 초도, 거문 항로를 운항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 2차례 운항을 하고요. 운항 시간은 거문도까지 약 2시간 10분 정도 걸리는데 네. 기존보다 1시간 정도 단축됐다고 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동안 기존 여객선 노후와 또 결항이 잦은 탓에 불편을 겪어오셨는데 이번 하메로 취항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소식들이 있었어요? 네, 다음은 올해 순천 시민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 이야기입니다. 예. 4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B형, C형 간염 검사를 무료 지원합니다. 특히 간염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이 B형, C형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 네. 순천의료원에서 진행이 되고요. 선착순 550명 대상이라고 하니까요. 40세 이상 순천 시민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이 여수 MBC 트로트 클래스와 콜라보로 진행됩니다. 7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 남산공원 전망데크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어린이 영화 캠프에 참가할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는 내용, 또 광양 금호도서관이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서 독서와 문화예술을 결합한 특별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앤 예술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담아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mbclocal.com 홈페이지 가셔서 확인할 수 있고요. 더 좋은 방법은 구독 신청하는 겁니다. 무료 구독하시면 매주 월수금 8시에 이메일로 직접 뉴스레터를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MBC 로컬 여순광 뉴스레터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입니까? 네, 거문도까지 여행 갈 생각에 신이 나서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준비했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